안녕하세요, 부자대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핵심 이슈는 무엇일지 오늘부터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 실질적인 정보 위주로 이슈 브리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은 좀 댓글로 채워주시고요. 함께 연구하며 또 우리 부자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정부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 지역에서도 갭 투자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막상 일부 매물은 가격을 급매로 내놨던 거를 또 천천히 진행하려고 다시 집어넣든가 아니면 또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 낀 매물이라고 하면 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산기를 또 많이 두드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이런 어떤 기사가 있어요. 매일경제에서. 자, 20억 용산집 전세 끼고 산다면 입주 때까지 현금 19억 마련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19억이 크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금액이고요. 적다고 생각하면 또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준비되신 분들이야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대출도 끼워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기 전에 뭐 전세 끼고 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레버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고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제 실거주 요건이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규제 내용인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제 발표된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다주택자가 내놓은 그런 어떤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 또는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주택을 기존에 이제 거주했었던 그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해서 5월 9일까지죠.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과 등기 완료하는 시점을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4개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21개구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이제 실제 임대차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세 보통 보면 한 2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2년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실거주한다. 그러니까 최장 2년의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뭐 1개월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4개월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1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최장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진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발표가 난 날이 2월 11일이기 때문에 2년 뒤, 그러니까 2028년도 2월 11일까지 이 계약 만료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게 바로 이제 이 표인데요. 자, 이제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한 경우 매매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 매수 시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이제 매수했다. 가격은 이제 용산에 소재하고 가격은 20억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볼게요. 그럼 5월 9일 날 계약을 하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2억이 들어갑니다. 20억이니까 10%. 그리고 뭐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중도금을 넣을 수도 있겠죠. 중도금이 뭐 8억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잔금은 용산이기 때문에 4개월이죠. 4개월이면 이제 9월 9일 날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들어가야 될 부분, 중도금, 그러니까 계약금을 뺀 나머지 부분이 잔금이죠. 중도금이 들어갔으면 중도금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전체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주담대, 무주택자 주담대일 경우에는 15억까지는 6억이고요. 그 다음에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그리고 25억 초과를 하게 되면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0억이기 때문에 4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보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20억에서 4억을 뺀 16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 전세 낀 매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6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월 9일 날까지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 잔금 처리를 하고 9월 9일까지 입주,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전세 낀 주택 매수 시에는 자, 이거를 가정을 좀 해볼게요. 이제 매매 가격은 동일하게 20억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8억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세 만기는 2028년 2월 11일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2028년 2월 11일 이전까지 된 부분만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면 그 이후가 되게 되면 2년까지 봐주는 그 기간이 넘어서기 때문에
미리 이 세입자를 빼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5월 9일 날까지 계약을 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2억 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이 8억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승계를 해서 잔금은 10억만 납부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보증금 8억을 빼고 잔금 때 9월 9일, 그러니까 2026년 9월 9일에는 12억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2028년 2월 11일, 그러니까 최장 2년이죠. 2년의 전세가 다 끝났을 때 그때는 또 현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냐. 8억 중에 전세 반환 대출은 최대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1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7억이 현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 7억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단 2년 동안 그러니까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20억 중에서 202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전세 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추가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현재 2개월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2개월 뒤에 잔금을 내고 실입주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실거주 이유를 들어서 계약갱신 거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내가 실거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임차인 보고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못할 수도 있다. 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다 진행을 했더라도 실제 이번 규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라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집주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최장 4개월, 그러니까 용산이기 때문에 4개월이죠. 4개월까지 등기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플하죠. 그렇지만 단순하게 단기간 내에 이 현금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지위승계 부분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 매물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다주택자인지 모르고 샀다가 이 아파트가 나중에 현금 청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현금 청산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지금 뭐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일단 어떤 말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제 일단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혜택이 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 내용을 쓰긴 썼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분, 그 부분이 이게 가능한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일부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있죠. 뭐 장기면은 10년. 요즘은 8년까지 가 있으니까 그 8년 부분이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어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소가 그러니까 자동 말소가 된 이후부터 뭐 1년 아니면 이후부터 2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도 중과 여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0억 용산집 전세 끼고 산다면 입주 때까지 이제 현금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결국 이번 조치는 돈 없는 사람도 갭 투자하라, 이런 어떤 신호가 아니라 현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라면은 또 이렇게 상급지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 그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아주 조금 이제 살짝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현금이 부족한 또 무리한 투자는 나중에 어떤 위험이 또 뒤에 따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그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 자,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 날 이후에 계약되는 부분들은 양도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된다. 2주택이 있을 경우는 20%, 3주택일 경우에는 30%가 중과가 된다. 3주택인 경우 얼마가 나간다고요? 최대 82.5%가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된다. 또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은 4개월 내에 잔금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이면 9월 9일. 자, 그 외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나머지 그 외 규제 지역은 6개월 내 잔금. 그러니까 6개월이면 5월 9일이니까 6개월, 11월 9일 날까지 잔금을 치르고 실입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있어도 기존에는 임차인이 있으면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열어줌으로 인해서 전세 낀 집도 가능하다. 일명 이제 갭 투자인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실거주를 2년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뭐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으로 오늘 기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즘에 이슈가 됐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뉴스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대위였습니다.